최적화일치로입니다. 패션 봉제 공장 품질관리 24부작 시리즈. 오늘은 18번째 내용인 완제품 외관 검사의 중요성과 실행 방법을 확인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작은 결함 하나라도 바이어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브랜드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완제품의 외관 검사는 단순히 몇몇 샘플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량 100% 검사를 통해 모든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검사에서 발견된 불량은 즉시 이전 공정의 작업 공정 책임자에게 전달되어 현재 진행 중인 작업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품질을 개선하고 불량률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시면 아래 3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완제품 외관 검사가 왜 샘플링이 아닌 전량 100% 검사로 운영되어야 하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둘째, 외관 불량의 등급과 유형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해야 판단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셋째, 불량이 발견될 때 단순 재작업을 넘어서 어떤 방식으로 이전 공정에 피드백하여 재발을 줄일 것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영상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완제품 외관 검사가 결정하는 것. 2. 불량 등급과 대표 외관 불량 종류, 판단 기준. 3. 전량 100% 외관 검사 프로세스 설계. 4. 불량 피드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5.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로 확인하는 외관 검사. 6. Q&A 5가지. 7. 결론. 1. 완제품 외관 검사가 결정하는 것. 완제품 외관 검사는 단순히 출고 직전의 마지막 절차가 아닙니다. 이 단계는 브랜드의 신뢰도, 소비자 만족도, 공장의 기술 수준까지 종합적으로 드러나는 최종 품질 게이트입니다. 많은 공장에서는 납기 압박과 생산량 부담으로 인해 외관 검사를 부담스러운 절차로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어 창고에서 개봉되는 단 한 벌과 소비자가 피팅룸에서 처음 만나는 단 한 벌은 그 공장 전체의 품질 역량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외관 검사는 크게 3가지를 결정합니다. 첫째, 소비자가 느끼는 첫인상입니다. 봉제선 치우침, 오염, 비대칭 패턴, 스티치 불균형은 기능적 문제 이전에 보는 순간 품질이 판단되는 요소입니다. 소비자가 품질을 직관적으로 평가하는 영역이 바로 외관입니다. 둘째, 브랜드 이미지의 지속성입니다. 한 번의 불량은 단순한 반품 사유가 아니라 브랜드 충성도를 떨어뜨리고 온라인 후기나 SNS를 통해 부정적 경험을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공장 내부의 공정 완성도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외관 검사에서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불량 패턴은 재단 불량, 봉제 미세 편차, 프레스 압력 관리 실패, 자재 특성, 이해 부족 등의 구조적 문제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완제품 외관 검사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절차가 아니라 제품의 기술적 완성도와 브랜드가 기대하는 품질을 소비자에게 연결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2. 불량 등급과 대표 외관 불량 종류, 판단 기준. 정확한 외관 검사를 위해서는 먼저 불량 등급의 분류가 명확해야 합니다. 등급이 불명확하면 검사자마다 다른 판단이 나오고 결과적으로 품질 일관성이 무너집니다. 불량 등급은 일반적으로 다음 3단계로 분류합니다. 첫째, 치명 불량입니다. 제품을 착용할 수 없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불량입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박음질 부위의 봉제 탈락, 금속 부자재 날카로운 마감, 구조적 강도 부족 등입니다. 치명 불량은 수량과 무관하게 전량 불합격 처리해야 합니다. 둘째, 주요 불량입니다. 외관상 즉시 눈에 띄며 소비자의 품질 만족도를 크게 저하시키는 불량입니다. 봉제 선비 뚫어짐, 심한 스티치 스킵, 패널 색차, 큰 오염, 프레스 자국, 비대칭 재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주요 불량은 재작업 혹은 폐기 판단을 명확히 해야 하는 중대한 품질 문제입니다. 셋째, 경불량입니다. 근접해서 유심히 보아야 인지되는 미세한 흠입니다. 실밥 정리 미흡, 미세한 구김, 엷은 표시 자국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경불량이라 하더라도 반복 발생 시 작업 표준과 교육 체계가 잘못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외관 불량 종류를 유형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봉제 관련 외관 불량입니다. 스티치 라인 치우침, 스티치 장력 불균형, 상하 스티치 간격 편차,
바텍 누락, 봉제 터짐, 암홀과 미퇴 강도 부족 등이 포함됩니다. 봉제 불량은 기능적 문제와 외관 문제를 동시에 야기하기 때문에 주요 불량으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둘째, 원단 및 자재 관련 외관 불량입니다. 패널 간 색차 원단 비침, 심지 부착 자국, 원단 늘어짐과 뒤틀림, 나염 번짐, 자수 위치 불균형 등이 있습니다. 특히 상하 세트 상품, 좌우 구성의 대칭성 제품 등은 색차와 길이, 균형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셋째, 오염 및 이물 관련 불량입니다. 유분 오염, 펜 자국, 먹줄 흔적, 실리콘 잔여물, 손때 자국 등입니다. 이러한 오염은 소비자의 첫인상을 즉각적으로 악화시키기 때문에 주요 불량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관 검사는 2등급과 유형을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모든 작업자, 검사자, 품질 책임자가 같은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품질 수준이 안정됩니다. 3. 전량 100% 외관 검사 프로세스 설계. 완제품 외관 검사는 반드시 전량 100% 검사가 원칙입니다. 샘플링 검사 방식은 의류 특성상 동일 공정 안에서도 편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량을 놓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전량 검사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됩니다. 첫째, 검사 환경 조건 설정입니다. 적절한 조도, 안정된 컬러 광원, 깨끗한 검사 테이블은 외관 검사의 기본 조건입니다. 빛의 색온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색차가 왜곡되고 검사자의 눈이 피로해지면 작은 불량을 놓칠 확률이 크게 증가합니다. 바이어별 요구하는 특정 광원이 있으며 특정하지 않으면 매장 불빛을 우선합니다. 둘째, 검사 기준 정보의 시각화입니다. 실물이 붙은 기준서, 패턴 전개도, 봉제 기준 라인 표시, 스티치 간격 규정 등이 한눈에 보이게 배치되어야 합니다. 기준이 글자가 아니라 이미지로 명확해야 판단 속도와 정확도가 상승합니다. 셋째, 검사 순서의 표준화입니다. 상체, 소매, 하체, 허리, 포켓, 내부 마감 등 검사 순서를 표준화하면 누락 없이 검사가 진행됩니다.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왼쪽 상단에서 시작해 시계 방향으로 전체 패널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넷째, 등급에 따른 판정 기준 적용입니다. 치명 불량은 즉시 리젝트, 주요 불량은 재작업 혹은 불합격 판정, 경불량은 재정리 여부 판단 등 단계별 매뉴얼을 적용합니다. 다섯째, 검사 실적과 불량 통계의 기록입니다. 외관 검사는 한 번씩 보는 행위이지만 그 결과를 수집하면 라인 전체의 품질 수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유형, 특정 시간대 집중 발생, 특정 작업자나 설비에서만 나타나는 패턴 등이 데이터로 드러납니다. 전량 100% 검사는 비용이 아니라 품질 보증의 핵심이며 결과적으로 재작업 비용, 물류 클레임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불량 피드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외관 검사에서 불량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재작업만 한다면 해당 문제는 다시 반복됩니다. 중요한 것은 불량을 발견한 시점보다 불량이 발생한 원인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피드백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계됩니다. 첫째, 발견 즉시 공정별 책임자에게 전달하는 루트 확보입니다. 불량 발견 후 24시간 내에 재단 책임자 라인장, 프레스 담당자 등 해당 공정의 책임자에게 원인을 추적하도록 요청하는 구조가 이상적입니다. 둘째, 공정별 원인 분류 체계입니다. 예를 들어 스티치 라인 흔들림은 작업 속도 가다, 노루발 압력 불안정, 원단 미끄러짐, 가이드 통과 부정확 등 원인이 다양합니다. 원인을 잘못 분류하면 재발 방지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셋째, 재발 방지 조치의 현장 적용 검증입니다. 교육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라인에서 개선이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력 조정, 프레스 압력 조정, 칼날 교체 주기 변경, 바텍 위치 가이드 수정 등 구체적 실행이 중요합니다. 넷째, 반복 불량 발생 공정의 기준서 개정입니다. 특정 불량 유형이 장기간 연속된다면 이는 작업자의 문제가 아닌 작업 기준 자체의 문제입니다. 기준서를 개정하거나 패턴 수정을 검토하고 자재 스펙의 재조정까지 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피드백 시스템만이 불량을 단순히 고치는 수준에서 벗어나 발생 자체를 줄이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5.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로 확인하는 외관 검사.
첫째, 성공 사례입니다. 한글로벌 브랜드는 전량검사, 라인별 외관 불량 통계 분석, 불량 발생 원인, 피드백을 48시간 내에 공정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이 브랜드는 시즌이 거듭될수록 클레임이 감소하고 공급 공장의 효율성이 높아졌으며 최종적으로는 바이어와의 거래 등급이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외관 검사는 공장의 품질 능력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둘째, 실패 사례입니다. 샘플링 검사만으로 출고를 진행하던 한 업체는 시즌 초반에는 문제 없었지만 중간 이후 특정 오염이 누적되어 박스 단위 반품이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단 2명의 프레스 작업자의 실수였지만 샘플링만으로는 이를 골라낼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의 대규모 반송으로 브랜드 신뢰도가 무너졌고 다음 시즌 메인 오더가 취소되는 결정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외관 검사 전략은 골라낼 수 있는 분량을 놓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6. Q&A 5가지. 첫 번째, 왜 전량 검사가 필수인가요? 샘플링 검사는 의류의 편차 특성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동일 라인에서도 원단, 작업자의 컨디션, 설비 조건이 하루에도 여러 번 변하기 때문에 일부만 검사하면 분량을 놓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량 검사는 이러한 변수를 모두 통제하는 가장 확실한 방식입니다. 두 번째, 경불량은 정말 작은 문제인가요? 경불량이라도 반복되면 기준서와 작업 지도의 부정확함을 의미합니다. 경미한 문제도 구조적 분석을 통해 개선해야 장기적으로 주요 분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색차 판단 기준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조도, 색온도 동일 광원 조건에서 판정해야 하며 측면 비교와 전면 비교를 모두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상하 세트 제품이나 대칭 패널 제품은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불량 피드백 후 개선 여부는 어떻게 검증하나요? 재작업 후 상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정에서 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 몇 시간 간격으로 샘플 확인의 변화의 추세를 분석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자동화 외관 검사의 도입은 필요할까요? 대량 생산 품목, 반복 디자인의 생산에서는 자동화 검사 시스템이 큰 효율을 제공합니다. 다만 패션 특성상 소재, 구조, 디테일 편차가 크므로 자동화 검사는 보조적 역할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7. 결론. 오늘은 완제품 외관 검사의 중요성과 실행 방법을 전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외관 검사는 출고 직전의 절차가 아니라 브랜드의 신뢰를 지키고 공장의 품질 수준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전량 100% 검사, 정확한 분량 등급 체계, 체계적인 피드백 구조, 공정 간 정보 공유는 품질을 안정시키는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분량을 단순히 고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왜 발생했는지 분석하여 개선하는 것이 장기적인 경쟁력을 결정합니다. 본 영상 관련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9번째 내용 완제품 치수 검사의 중요성과 실행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며 떠오르는 경험이나 주변 이야기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 품질 관리의 깊은 지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바랍니다. 후속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